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전농동 내면 크리스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시죠? 예, 저는 네, 전농동 내면 크리스티에 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앞으로의 전망과 네.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시청자님 혹시 저희 TV로 보고 있으면 소리는 음성으로 하셨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인사 나눠보고요. 바로 상담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전농동에 거주하시는 거고요. 예, 예. 여기 레미안 크리시티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건데 이거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6년 됐습니다. 6년, 그러면 한 2013년이요. 예, 예. 2013년도에 매수하셨는데 그 매수 금액이 얼마 정도 주셨죠? 한 4억 정도에 샀습니다. 4억 정도에. 뭐 당연히 세월이 지났고 또 입지도 괜찮았고 뭐 또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지역이어서 지금은 또 많이 오르셨겠네요. 평수는 몇 평인가요? 25평이요. 25평이요. 예, 예. 평수도 요즘 분들이 많이 찾는 이제 중소형 평형대에 가까이 있는데, 자, 크리시티 아파트 뭐 흠 잡을 거는 없어요. 상당히 좋은 아파트인데 이제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얘가 이제 가격이 더 상승을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신 거거든요. 예, 예. 부동산 가격을 좀 예측을 하실 때는 당연히 우리 레미안 크리시티 아파트만을 두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요. 전반적인 부동산의 어떤 경기라든가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보시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청량리 뒤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전농 뉴타운이잖아요. 예, 예. 네, 전농 뉴타운에 어떻게 보면 대장격인 아파트가 되는 건데 이 전농 뉴타운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앞으로 서울 지역에다가 주택을 이렇게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쉽지 않겠죠. 예. 앞으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요, 뭐 택지를 조성해 갖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요, 전무한 거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비 사업이죠. 그래서 뭐 재건축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 방법인데요. 재건축 뭐 시청자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규제들이 많죠. 뭐 수요층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또 공급 쪽에 대한 규제들도 있고, 그리고 재개발 쪽도 뭐 출구 전략을 통해서 해제되는 곳들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전농 뉴타운을 위시해서 이렇게 뉴타운 같은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의 어떤 이런 단지가 모이면서 신축 아파트들로 꾸려지게 되는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서울 지역에서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예. 그만큼 이 뉴타운의 가치는 희소성에 더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전농 뉴타운의 중심이 되는 우리 크리시티 같은 아파트들은요. 어떻게 보면 희소성이 더 붙는 거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청량리역에 대한 개발, 청량리역에 대한 장래성 때문에 우리 아파트를 또 선택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청량리역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청량리 역세권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교통의 호재 이런 것들의 모든 개발에 대한 반사 이익들을 당연히 전농 뉴타운, 그중에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예. 1차적으로 받게 되니까 앞으로 지금 이 공사 뭐 이제 계획이고 예정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예. 중기, 장기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 자체는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 따라서 개발 호재 자체가 또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장래성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앞으로 2, 3년 정도가 지나면 이 주택의 공급량이 기존에 꾸준히 공급해 왔었던 주택의 공급량이 확 줄어들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법칙을 봤을 때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갖추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 상황 자체는 주택의 인허가량을 좀 미리 보게 되면은 어차피
주택을 짓겠다라고 허가를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 인가하고 허가된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2022년 정도 그때부터는 서울 시내 주택 공급량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공급량 자체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수요 세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가격 자체는 좀 뜰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반등기가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오프닝 멘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게 요즘 뉴스 틀면 나오는 게 민간 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기존에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성 자체, 즉 분양가 자체를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 책정을 해야 기존의 조합원들의 이익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분양가 자체에 손을 대버리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꺾여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진행할 이유는 없을 거라고 많은 조합원들은 이제 생각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사업이 장기화가 된다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2, 3년 내에 공급 물량도 좀 줄어드는 판에 공급이 제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공급이 될 예정이었던 것들도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공급이 줄어든다게 멈춰버린다게 되면 당연히 공급량 자체는 줄어드는 공급량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에 기름을 좀 끼얹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극히나 제 생각이 되겠지만은요.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뉴타운에 대한 희소성, 거기에 청량리 역세권에 대한 개발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거기에 공급량 부족으로 인하게 된 향후의 가치 상승적인 측면을 모두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또 지금 거주 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제 판단에는 한 2, 3년 정도는요. 2, 3년 정도는 어떤 정부 규제의 어떤 이런 발표 상황들 이런 것들도 보면서 충분히 마음 편하게 좀 보유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워낙 입지가 괜찮은 쪽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 의견은 2, 3년 정도는 충분히 더 보유하시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라라는 의견으로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매도 시점은 아니, 언제쯤 2, 잡으면 3년 동안 보시라고요. 더 갖고 계시라고. 매도 고민하지 마시고. 예, 예. 예. 네, 정리하겠습니다.